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17일 앞두고 국민의힘을 떠났습니다. 당이 윤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출당이 아닌 스스로 정리하는 형식인 탈당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탈당 입장문을 통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자신이 벌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열리게 된 조기 대선임에도 끝까지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첫 소식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에 짧은 입장문을 남기고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이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면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15줄짜리 입장문이었지만 이번에도 반성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자신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리는데도 유감 표명 없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만 수차례 거론한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 당시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라 생각하십니까? 반헌법적인 행위로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으면서도 이기고 돌아왔다. 3년이나 5년이나 똑같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던 모습과 맞닿아있습니다. 이런 모습에도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미온적이었고 징계 논의나 탈당 요구도 소수인 탓에 윤 전 대통령 역시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강제 단일화 파동 이후 탈당이나 출당을 요구하는 여론은 더욱 커졌고 결국 당 비대위원장이 나서 탈당을 권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선언 이후 최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도 김 후보 캠프에서 맡았던 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선거를 17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이 동시에 퇴장한 셈인데 민심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87년 민주화 이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재임 중 또는 퇴임 후에 당을 떠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됐던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 나가는 형식을 밟았는데요. 민주당은 대선용 가짜 탈당이라며 비판했고 이재명 후보도 탈당이 아닌 제명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결단을 존중한다며 높이 평가했고 김문수 후보는 당의 단합을 주문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뿐 아니라 탈당 메시지에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내란 수괴와 내란 후보가 결별한 것처럼 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내란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선거용 탈당을 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정치적 전술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제명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명했어야죠. 좀 나가주십시오 부탁을 하니까 국민의힘의 승리를 바라면서 잠깐 나가 있겠다. 결국 정치적 전술 아니냐. 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백의종군하겠다는 표현에 대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입어야 할 옷은 백의가 아니라 수의다. 자신이 짓밟은 자유와 주권을 지켜달라니 후안무치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탈당한다고 비상계엄 원죄를 지울 수 없다며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이 사달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유와 법치, 주권 등을 운운하는 것이 역겹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환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여 국민의 뜻에 맞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당의 단합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그 뜻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 뜻이 잘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제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비난할 게 아니라
국민 통합과 관용을 이끌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탄핵의 강을 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탈당 과정에서 당과 긴밀한 협의는 없었다며 긴밀하게 협의됐다면 좀 더 매끄럽게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오늘 아침 광주광역시 광산구에는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엔 불이 잘 꺼지지 않는 고무 수십 톤이 쌓여 있어서 불이 난 지 13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20대 남성 직원과 소방관 2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먼저 화재 상황을 차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천장을 덮은 새카만 연기가 솟구치며 하늘까지 뒤덮습니다. 소방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서쪽 2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서 숨쉬기도 약간 곤란할 정도니까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진짜 어떻게든지 빨리 잡혔으면 좋겠는데. 불은 공장 내부 통로를 따라 빠르게 번졌고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건물이 수차례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오전 10시 국가소방동원령으로 상향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공장 안에 있던 400여 명은 대부분 스스로 대피했지만 대피 과정에서 다리 등이 부러진 20대 남성 직원 1명이 공장 2층에서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불을 끄던 소방관 2명도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생고무와 화학약품 등 타이어의 기본 재료를 혼합하는 정령공정 내 전기오븐 장치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에는 불에 잘 타는 생고무가 20톤 이상 쌓여 있고 공장 건물이 빼곡히 밀집해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무 양이 많이 적재되어 있고 그래서 3일에서 일주일이 걸릴 걸로 예측했는데 추가 피해자는 없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아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응이 좀 늦다 이거죠. 불이 났으면 대피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화재 난 지가 30-40분 지났다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모르고 있는 공정도 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발생 경위와 대피 방송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12.3 내란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검사 선후배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2심 선고날 저녁 윤 전 대통령이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검사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밤 9시 59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1심 유죄였던 손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날입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이었던 2020년 4월 총선 개입 목적으로 유시민, 최강욱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 역할을 하는데 그때 총장이 윤 전 대통령입니다. 2심 법원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윗선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전달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통화 시간이 6초긴 하지만 통화 전후 추가적인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 검사장은 통화 내용을 묻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선배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작년 12월 15일 연락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하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날입니다. 두 사람 모두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 상태였습니다. 통화는 오후 3시 47분부터 1분 20초 이어졌고 검찰은 약 2시간 뒤 윤 전 대통령 불출석 사실을 기자단에 알렸습니다. 박 장관은 당시 조사 관련 얘기를 했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이 검찰 동우회장인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10분 넘게 통화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한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청원을 독려하고
탄핵 반대 시국 선언까지 했던 인물인데 당시 통화 내용을 묻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선. 비상계엄 선포로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손 씨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아이를 임신했다며 축구선수 손흥민 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양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공갈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손 선수와 임신했다고 주장하시나요? 손 씨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손 씨에게 SNS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직접 만나 돈을 달라고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손 씨 측은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시간 양 씨와 교제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손 씨 측에 따로 7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40대 용모 씨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7천만 원 추가로 요구하신 이유 뭡니까? 용 씨는 지난 3월부터 언론과 유튜버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 일부 언론사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기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손 씨 측이 지난 7일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협박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손 씨 측은 이들을 고소하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선처 없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 씨가 임신 진단을 받은 산부인과를 찾아 관련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